오 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9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요, 문화운동가 정이담 선생님, 본명은 정희섭이십니다. 정이담 선생님이 민중문화운동에 대해서 평가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93년에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에서 나온 정세연구 41호를 보면요. 거기 정희섭 선생께서 문화예술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글을 쓴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민중문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글에 의하면 민중문화운동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한국적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결과가 풍부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히 대중주도적으로 민중문화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예술 형식의 변혁까지 이뤄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양상은 더욱 진보적이고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혁명을 거치면서 민중들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민중들이 예술에 접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레 같은 귀족 사회의, 귀족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예술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커졌다는 것이지, 어떤 형식의 변화, 민중적 형식의 변화까지 이루어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의 이데올로기, 민중의 미의식, 민중의 생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형식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장르 통합, 장르 확산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술이 대중과의 상호 침투를 통해서 기존의 형식을 폐기하기도 하고 또 형식을 진보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업적으로 정희섭 선생께서는 민중문화운동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용어나 개념을 달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혁명을 통해서 문화의 민주화가 대폭 진전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한 모델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요, 1980년대에 아주 성했던 민중문화 운동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현상, 의미 있는 현상이 되겠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현상이고, 또 우리 고유의 현상이라고 평가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중문화운동의 계승 발전으로서 또 그것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력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의 정체성을 이해해 주면 그것의 의미가 더 커지고 깊어지지 않을까요? 민중문화운동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근대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도래시키기 위한 커다란 노력의 일부였지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근대적 예술 장르들을 재조정하는 일종의 탈근대적 조짐 혹은 특징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이 19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초에는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하에서 정책적으로 정식으로 문화예술 교육이 출범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문화예술 교육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198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민중문화 운동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섭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은 없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매달 시를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참으로 감사하게도 매달 그렇게 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들이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